네, 이것은 제가 잠시 인사를 올려드릴 분이 계세요. 사실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이곳에 와서 집회를 할 수 있지만 단체 이름으로 나오기는 힘들거든요. 왜냐면 또 이제 우리와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있는데 그 단체와 모두 함께 아우러 이런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어려운 일이지만, 어려운 말걸음이지만 함께 해주신 단체들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훌륭한 단체입니다. 우리나라 전군연합이라고 해서 육군, 공군, 해군의 장교 출신들 13단체가 모인 전군연합입니다. 이곳에 우리 하영규 회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팀원들이 함께하라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단체 남았습니다. 대한민국 장로연합회입니다. 우리 정강택 회장님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온누리교회 애국장로회 양민식 회장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큰 박수로 인사.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자격으로는 얼마든지 올 수 있지만 모든 단체가 또 이렇게 훌륭하신 단체가 함께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부정선거가 이제는 대국민적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에 올라오실 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 4.15 부정선거 불법이 밝혀지면서부터 민경욱 대표를 도와주겠다고 나서신 전 부산지검장이셨고 현재 민경욱 의원의 소송 대리인단의 대표로 계시는 우리 석동현 변호사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함께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진짜 안녕하십니까? 마음이 많이 불편하시죠? 답답하시죠? 분노합시다. 조직합시다. 외칩시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작년 가을에 그렇게 광화문 광장을 꽉 메우고 저희들이 정말로 목소리를 터져라 외칠 때 저는 올 4월이 지나면 이렇게 모일 일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우리 그런 힘들이 모여서 작년 그 광화문 광장의 힘들이 모여서 금년 4월 달에 우리 보수 우파, 자유 우파가 압승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셨죠? 그렇죠. 압승을 했죠. 했는데 어쨌든 지금 저희들이 선거 부정 소송, 선거 조작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토요일이고 또 다른 평일이고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목 터져라 외치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지금 부정선거 소송은 저희들이 우리 사법부에서 하는 재판 가운데 제일 힘들고 제일 중하고 제일 의미 있는 그런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곳곳에서 선거 부정의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맞죠? 그런데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싸우면서도 항상 머릿속에 늘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작전도 잘 짜고 돌아가는 판도 잘 읽어야 됩니다. 이 선거 소송은 말이죠. 이 전국에 일어나는 소송을 다 한데 다 이렇게 아우러서 한꺼번에 뭉쳐서 4.15 총선 무효 소송을 하는 그런 재판이 아니고 각 지역별로 이렇게 지금 하나하나 재판을 합니다. 지금 그 재판이 지금 한 130건 정도 돼요. 여러분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시작을 해서
저는 시작을 해서 단 몇 건이라도 재검표를 까면 우수수 다 밝혀질 것으로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그러한 재판을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께서도 어쨌든 여러분들 내가 사는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그 지역에서 선거 때 관여했던 사람들, 선거를 도왔던 사람들, 참관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자꾸 물어보세요. 물어봐서 그때 선거 때 이상했던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렇게 들으면 우리 민경욱 의원님, 또 우리 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님, 여기 나와 계신 김세희 기자님, 여러분들 그런 증거를 계속 갖다 줘야 돼요. 이게 증거가 차고 넘치지만 그러나 이 싸움은 재판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정권을 끌어내리는 그런 싸움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어려운 중요한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증거를 많이 주위에서 좀 찾아주시는 것이 소송을 하는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을 길게는 오늘 못하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참 아쉬운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이 선거부정 소송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악의 무리들이 또 이 선거 외에도 얼마나 많은 그러한 악을 저지르고 사악한 짓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사안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고 우리가 고발하고 이것을 부르짖지를 못하고 그런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 선거 부정 소송 싸움도 하고 또 그 밖에 이 사람들이 저지르는 지금 뭐 윤미향 사건, 또 울산시장 선거 부정 사건, 또 그 밖에도 지금 여당 그 정치인들이 저지르는 여러 가지 부정부패한 그런 일들도 저희들이 계속 함께 싸워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이와 같이 많은 분들이 이 토요일마다 이렇게 나오셔서 외쳐주시고 하는 그 힘을 바탕으로 저와 또 함께 일하는 변호사들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4.15 총선 이 부정을 반드시 밝혀서 이 선거의 무효를 만천하에 여러분들에게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조금도 용기 잃지 마시고 마음은 답답하지만 늘 이렇게 나오셔서 목소리 외쳐주시고 함께 조직을 하고 함께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구호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분노하라! 조직하라! 외쳐라! 감사합니다. 네, 우리 변호사님 열심히 싸워주시라고 우리 큰 박수 응원해 주십시오. 네, 석동현 변호사님을 처음 뵀을 때가 기억납니다. 대법원 정문 앞에서 4.15 부정선거가 터지고 며칠 안 돼서 기자회견을 하고 대법원에 서류를 접수하러 들어가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뵈니까 저 다른 분인 줄 알았어요. 막 분노하라, 조직하라 외치시는데 이제는 변호사님이기 전에 대한민국을 지키시는 정말 전사로 거듭나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네, 우리 변호사님들 앞서 싸워주시고 불의한 일을 이렇게 벌써 알아서 모든 증거를 또 수집해 주시니 정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유튜버에 우리 이 가로세로 연구소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부정선거를 지키고 밝힐 수 있었을까? 우리 부정선거에 불을 지폈던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 기자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가 잡아 나가고.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약간 좀 여러분들 제가 좀 시작서부터 좀 위축이 됐는데 제가 사실 방송 전에 원래 많은 분들이 이제 제 손 잡고 뭐 긴급히 할 얘기 있다 이러면 웬만하면 다 듣는데 방송 전에 제가 손을 잡고 어떤 분이 좀 연설할 때 좀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라. 연설할 때 지역적인 소리 좀 하지 마라. 전광훈 비판 좀 하지 마라. 자꾸 분열시키지 마라. 이런 말에서 제가 사실 오늘 하루 종일 오늘 연설 안 하려고 그랬어요. 사실 오늘 연설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도 소망교회 다니는 교인입니다. 근데 아까 뭐 다 장로님들도 오시고 다 좋은데 제가 하도 전광훈 노이로제 때문에 교회라고 하면 일단 제가 지금 거의 뭐 약간 다 그런 반응입니다. 제가 왜 전광훈 때문에 기독교 다니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왜 이런 피해의식을 가져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김문수 전 지사님도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따 좀 얘기를 자세히 하겠습니다만 기독자유당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 거면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네? 자, 일단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지만 제가 짧게 얘기할게요. 자, 일단 선거 아닌 내용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김민아 씨인가요? 그 JTBC 기상캐스터 하던 사람. 그 사람이 남자 중학생한테 넘치는 에너지를 어떻게 푸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 김민아 기상캐스터, JTBC 출신 김민아 기상캐스터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그 말을 어디서 했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한 말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중학생 남자한테 넘치는 에너지를 어디다 푸냐? 이딴 소리를 했습니다. 이게 라이브 중에 돌발적으로 나온 말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제작물이었습니다. 제작물. 자,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훌륭하신 변호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수많은 우파 시민단체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가로세로 연구소는 뭐만 하면 무슨 적폐 무슨 연대다 해서 좌파 시민단체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다 고소고발해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정부 유튜브 채널 고소고발 해주십시오. 명백히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사안입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도 얘기할게요. 어제 많은 분들이 분노한 것 중에 하나가 택시기사가 구급차를 막고 버티는 바람에 결국 그분 돌아가셨습니다. 응급차에서 치료를 빨리 못 받으시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계신데 그 사건 분노해야죠. 거기에 제가 또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좌파 개그우먼 강유미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자기 행사 뛴다고 구급차 타고 행사 뛰었다고 자랑스럽게 자기 개인 SNS에다 올렸었습니다. 여러분, 우파 시민단체 여러분, 강유미 고발하십시오. 네. 자, 이제 선거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CNN 기자가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사실 여기 민경호 의원님도 와 계시고 박주현 변호사님도 와 계시고 김소연 변호사님도 와 계시고 석동현 변호사님도 와 계시고 정말 감사하게 저희가 지난번에 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기자회견했기 때문에 외신 기자들이 이제 서서히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CNN 기자가 오늘 오전에 저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아무래도 그분이 이제 한국계 미국인이기 때문에 미국식 시각에서 물어봅니다. 미국 사람들은 사실 이런 질문 좋아합니다. 당신이 지금 통증 정도를 말해봐라. 의사일 경우에 1에서 10가지 중에 몇에 해당하는 통증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미국 사람들의 일반적인 질문 패턴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 사람도 미국 사람이라 싶어서 저한테 뭐라고 질문했냐면 이번 총선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1에서 10가지 중에 어느 정도 확신을 하냐라고 물어봅니다. 저는 고민할 필요도 없이 100%요 이랬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예 10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저희가 아니요 뭐 한 9일 수도 있고요 뭐 한 8.5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했으면 저
이 싸움 시작도 안 했습니다. 1에서 10까지 중에 10이었기 때문에 이 싸움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기자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인터뷰를 오겠대요. 그래서 내가 그 인터뷰면 그러면 방송 인터뷰냐? 그랬더니 아니라 인터넷판에다가 웹페이지 상에 올릴 기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일단은 그러면 인터뷰를 응하지 않겠다. 왜냐? CNN이면 그래도 뉴스 인터뷰 할 때 그때 인터뷰를 하겠다. 저도 방송 기자 출신인데 인터넷 뉴스로 인터뷰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방송 인터뷰할 때 인터뷰로서의 그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CNN한테 방송 인터뷰 할 때 인터뷰에 응할 테니 그때 다시 일정 잡으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왜 1에서 10까지 중에 왜 10이라고 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짧게 말씀드리면 4.15 총선 바로 다음날 대한민국 게임업계를 대표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63대 36, 0.39의 비밀 직접 본인이 계산하셔서 이건 말이 안 된다. 무한갤러리에 처음 떴는데 그걸 자기가 다시 검토해서 계산해보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라고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정보국 모사드에서 저랑 강용석 소장에게 직접 찾아와서 저희한테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충격적인 증거를 저희한테 알려줬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싸움을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청와대 모 인사가 대한민국의 모사드가 어딨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모사드 다 만나서 직접적이고 충격적인 내용 다 직접 들었기 때문에 이 싸움을 시작한 겁니다. 자, 제가 사실 원래 그렇게 술을 잘 못해요. 원래 기자하면서 억지로 술 먹었습니다. 그 이제 제가 MBC 그만두고 나서 거의 술자리를 안 합니다. 하지만 요새 어쩔 수 없이 술자리 많이 가져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여러 가지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인데 그래도 술자리 많이 갖고 나옵니다.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요새 술자리 어떤 사람들하고 많이 하는 줄 아세요? 문재인 정부 사람들하고 술자리 많이 갔습니다, 여러분. 자, 왜 문재인 정부 사람들하고 제가 술자리를 많이 가질까요? 저희한테 듣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자, 이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양정철 문제 많어. 우리 양정철하고 같은 사람 아니야. 우리 양정철 관련 정보 많이 줄게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양정철 문제 터질 때 우리는 손절하겠다라는 걸 우리한테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눈치채셨을지 모르겠는데 요 며칠 동안 저희가 양정철과 SBS 기자 출신 한정원의 관계 방송했던 거 아세요? 누구한테 들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사람한테 들은 겁니다, 여러분. 자, 변양균과 양정철의 악연 누구한테 들었겠어요? 문재인 정부 사람한테 들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또 있어요. 이제 조만간 이제 저희도 방송할 예정인데 문재인이 낸 책 운명 그 책에 관해서도 조만간 저희가 조금씩 방송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좌파들까지도 양정철 문제 많은 사람이니까 양정철 할 때 우리는 좀 살려줘, 우리는 좀 봐줘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저희한테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4월 10날 하고 4월 11일에 사전선거 있었던 거 아시죠? 4월 12일에 열린민주당을 만든 정봉주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씨, 양씨, 윤씨, 너네 이번 선거 기간 중에 짐승만도 못한 짓 하더라. 너네 나 누군지 알아? 나 정봉주야. 이 말 했습니다. 그러고 고방송 삭제했어요. 하지만 이미 기사 많이 났죠. 자, 많은 기자들이 이 씨를 이해찬으로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이 씨는 이근영이었습니다. 양 씨는 양정철이었습니다. 윤 씨는 뭐 본인이 그 다음날 윤 씨가 아니고 김 씨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일단 윤 씨는 뭐 윤호중 법사위원장 그 사람인 것 같고요. 김 씨는 김홍걸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저희는 그래서 이씨, 양씨, 조씨, 우리가 곧 다가갈 거야. 죄송합니다. 약간 말을 억지로 하려니까. 네. 아무튼 이씨, 양씨, 조씨, 좀만 기다려. 네. 제가 기독자유당 얘기 잠깐 마무리 짧게 하고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자, 보니까 8.15 광복절에 광화문 광장 쪽에서 전광훈과 그 기독자유당 세력이 아마 뭐 자리 선점해서 그쪽으로 뭐 블랙 시위를 뭐 집합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박수카라 이번에는 어려울 겁니다. 예? 이번에 또 내가 사실 지난주 일요일에 사랑제일교회 주일 예배를 보다가 토악질이 날 뻔했어요. 토악질이. 예? 이제는 김무성 대통령이 아니라 이제 김문수 대통령 만들려고 합니까? 예? 그게 주일 예배입니까? 그게 주일 예배예요? 정말. 부담시키지 말자. 그런 짓을 하지 말라요. 네, 여기 김문수 지사님 앞에 계시네요. 상관없습니다. 네. 보수라는 게 이게 강호생도 문제라고. 자, 저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아까부터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면 다음 주부터 제가 안 나오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제가 안 나오고 우리 김문수 대통령 후보 되실 김문수 대통령님이랑 전광훈 목사님이랑 기독자유당이랑 열심히 블랙 시위 해보십시오. 네? 다음 주부터는 계속 안 나오겠습니다. 저는 대신 안 나오더라도 진짜 블랙 시위, 진짜 부정선거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구호외치 내려가겠습니다.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승기장님께 인간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글자 전해드릴게요. 토닥토닥. 예, 우리 모두 마음을 합쳐서 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번에 올라오실 분 바로 아시죠? 누구신지? 우리 고릴라 상념의 이병렬 대표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동지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병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요, 지금 이 선거 부정 사태가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리가 점차 기운이 빠지고 약간 지쳐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닙니까?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사태를 보자니 점점 이렇게 우리의 의지에 힘을 빼고 물을 타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은 좌익 쪽에서는 이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해서 크게 방어를 하고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익에서 나는 우파다 이런 사람들 중에 이 선거 부정 의혹을 무마시키려고 나선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름 대실 수 있습니까? 하태경, 이준석, 유승민, 김세연. 여러분, 이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 공통점이 뭐죠? 전부 다른 정당에 갔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뭐 정규재 씨, 이병태 씨 이런 사람들, 그들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 살짝 붙어 있죠. 여러분,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어떻게 사리 판단이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똑같이 나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의도가 뭐겠습니까? 도대체 미베인 교수의 논문을 읽어보지도 않고 반대하면서 나서는 사람이 왜 튀어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 불순한 의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의 의도를 의심합니다. 의도가 불순하다 이런 식으로 의혹을 만들어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역겨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뒤에 거대 권력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 나와 계신 분들 중에 현역 정치인이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누구를 보고 의도가 불순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네.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명분이 있습니다. 명분이 뭐냐? 결국에 우리가 헛다리를 짚었다가 우익 전체의 괴멸로 이어지지 않을까?
네? 결국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파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우파의 괴멸을 막고자 선거 부정을 6탄으로 방어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 사람들이 정말 우파의 괴멸을 걱정했다면요,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됩니까? 우리의 부담을 덜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의혹이기 때문에 한번, 나는 결코 동의할 수 없지만, 나는 일부 회의적이지만 그래도 한번 열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실제로 우리가 투표함을 까봤을 때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추정했던 결론이 나오지 않더라도 한번 까볼 만한 가치는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 진짜 우파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니네 결과를 까봤을 때 니네 주장과 다르게 나오기만 해봐, 니넨 죽었어 라고 우파 내부에 불판을 심고 있죠.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의도가 뭡니까? 정체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이 들이대는 허수아비 몇 개에 의지가 꺾여서 되겠습니까? 이 과정이 길어진다고 지쳐나가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혹시라도 우리 진영에 피해가 줄까 주눅들어 물러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구호하겠습니다. 구호 이번 주에 살짝 바꿨는데요. 분노하라, 일어서라, 분노하라,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유 시민이여, 분노하라, 일어서라, 우리가 이긴다. 감사합니다. 영상 있으시죠? 종이TV의 1인 시위 챌린지 영상 아주 감동스럽습니다.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종이TV의 종유입니다. 4.15 부정선거,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고 분노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상당수의 대중들은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2030 청년들 사이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블랙실 그리고 사람이 많이 나는 역 근처에서 1인 시위를 하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1인 시위는 따로 신고를 하지 않고 언제든 원하는 곳에서 평화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민주시민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저도 막상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서 티켓을 들고 있으려고 하니까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저도 그런데 제가 제 친구들에게 블랙시위나 1인 시위에 나서려고 할 때 설득력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직접 유동인구 굉장히 많은 곳에 가서 2시간 동안 1인 시위를 해봤습니다. 챌린지에 지목되게 됐는데 그때 당시 기분이랑 뭐 안 할 수도 있었는데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지목됐을 때는 솔직히 조금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제가 목표하는 거가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는 거고 사람 많은 거예요. 무조건 사람 많은 곳에 해야 돼요. 제가 사람들이 관심 가는 곳을 She got to sail on these ocean waves. Nobody knows how to find us. It's turning out to be a perfect day. I just wanna leave our normal lives behind us. 이게 챌린지라서 어떻게 보면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참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제가 일생을 통해 가지고 대학생 때도 시위를 했지만 이렇게 1인 시위에 나선 건 처음이에요. 선거를 속일 수가 있으면은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시작했으니까 다음에 많은 분들이 1인 시위에 참여해 가지고 부정선거를 널리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언론이 해야 될 일을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국민의 주권 알 권리를 위해서 저는 이 자리 가운데 나오게 됐습니다. I could stay like this, forever follow you. 저는 반대로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10년 후에 누군가가 당신에게 4.15 부정선거 때 뭐 어디서 뭘 했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알고도 무엇을 하셨나요? 이제는 정말 시민들과 청년들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블랙 시위 그리고 여유가 된다면 1인 시위도 지금 제가 당장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언론사들이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나서서 4.15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 의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4.15 부정선거를 알리기 위해 2030 청년들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으로 전국의 1인 시위 챌린지를 시작하고 또 오늘 이렇게 영상까지 함께 만들어준 우리 종이TV의 대표, 저는 종이TV 대표라고 소개하기보단 대한민국의 청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십시오. 네, 이 청년은 어엿한 직장을 다니는 대한민국 청년이고요. 유튜브는 선거 때문에 얼떨결에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엄중한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말고 너무 지치잖아요. 그래서 유쾌하게 가져가 보자라고 시작했던 이 챌린지를 시작했던 종이TV의 종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희망을 드리고 청년으로서 좋은 에너지를 드리고자 이렇게 올라왔는데 오늘만큼은 조금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불편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다들 이 좋은 토요일에 땡볕에 매주 2시간 넘게 이렇게 나오시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저도 여기 서초뿐만 아니라 대구, 부산까지 매주 정말 주말이라 것도 없이 맨날 이렇게 중계를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저희 이 서초 블랙 시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왜 이렇게 진짜 고생을 하는지 물어본다면 진실을 너무 빨리 알아버린 탓이죠. 저도 그래서 매주 일반 참여자로만 이렇게 있다가 올라와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처음인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제가 주제 넘치고 여러분들께 조금 불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보통 여기에 올라와서 연설을 하거나 하면은 문재인을 욕하거나 정부 여당을 욕하거나 이 법원이라든가 검찰 아니면 뭐 대깨문들 이렇게 욕을 하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 다 좋습니다. 다 그런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다 저도 배우고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근데 청년으로서 올라왔는데 또 같은 목소리보다는 여러분들이 황당하실 수 있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제가 재작년 12월 31일 날 홍콩에 여행을 갔었습니다. 왜냐면은 연말에는 홍콩에서 굉장히 좋은 그 야경이 있잖아요. 거기서 불꽃 축제를 해요. 그래서 불꽃을 보면서 소원도 빌고 내년에는 건강하게 잘 지내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갔다가 또 렁카이펑이라고 술 마시는 거리도 술도 마시고 기분 좋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1년 반 고작 1년 반밖에 지나지 않아서 7월 1일 날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당일에만 340명이 되는 홍콩 시민들이 체포가 되었고 그 중에서는 10대 소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앞으로는 홍콩 독립이라는 말만 해도 종신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1년 반 전에 홍콩 여행을 갔을 때 절대 그런 상상을 하지 못했어요. 거기에 있었던 많은 홍콩 시민들 정말 10만, 100만이 넘는 홍콩 시민이 나와 있었는데 그 사람들 표정 속에서는 절대 그럴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야기를 한번 돌아와 볼게요. 4.15 부정선거가 일어났다고 저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도 항상 저를 만나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나라 진짜 망했다. 대한민국 망했다. 민주주의 후퇴한다. 그걸 알고도
여러분들께서는 이 서초 집회에 2시간 나와 있는 것 말고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시나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모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건 그렇다 치고 사실을 알고도 요 정도만 하고 서초 집회에 나왔으니까 나도 4.15 부정선거에 알리는 거에 동참을 했다. 또는 대한민국이 후퇴되는 것을 조금 막기 위해 나도 동참을 했고 그것 때문에 자기 위안을 삼아서 또 한 주를 보내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근데 4.15 부정선거가 정말 그냥 지나가게 되면은 저희가 홍콩 사람들처럼 단순히 소리만 외친다고 해도 잡혀갈지 모릅니다. 홍콩 사람들도 2년 전에는 그렇게 될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감히 부탁드립니다. 방금 영상을 보신 것처럼 다들 바쁘고 오늘도 이렇게 정말 땡볕에 나와 있는 거 너무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는데요. 여기 저번 주에 기사가 났어요. 벌써 3,00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아마 오늘은 더 많이 모였으니까 4,000명이 모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4,000명이 언제까지 저희가 지치도록 맨날 같은 사람만 나올 수 없으니까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평일에 사람이 가장 많은 곳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다니는 퇴근 시간에 1인 시위를 같이 하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된다면 정말 여기 계시는 4,000명이 오후 7시에 자기 위치, 자기가 가장 가까운 곳에 그냥 가서 피켓에 대단한 피켓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A4 용지에 본인의 메시지를 써서 그걸 드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고 저희들의 목소리를 알게끔 그렇게만 한다면 다음 주 여기 서초 블랙시가 더 많은 사람들이 꽉 차고 강남역까지 행진할 필요도 없이 거기까지 사람들이 꽉 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존재, 우리들의 메시지를 언론들이 보도하지 않는 이 생태를 더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너무 이렇게 좀 그래도 희망을 드리는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내려가면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저는 항상 희망을 느끼고 있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 또 가세현 방송부터 시작해서 이봉규부 TV 보면은 다 재미있게 엄중하지만 재미있게 가져가려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저희가 지치지 않게 하게끔 위해서 저희가 더 다음 주에는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각지에서 오후 7시에 누구든 좋습니다. 30분이 좋아도 1시간이 좋으니까 1인 시위를 해서 여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희망차게 같이 한번 외쳐봐요. 제가 우리가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이긴다 라고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 두 분 한꺼번에 모실까요? 오봉이 청년 두 분 무대로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올라오세요. 네, 일단 올라오십시오. 예, 먼저 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큰 박수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이번에도 청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에 다들 잠 못 이루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진짜로 했던 4월 10일에 했던 내 표는 어디 있을까 늘 궁금합니다. 근데 아까 하세당에서 고물상에 갔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제 마음도 갈려버리는 느낌입니다. 오늘은 우리 블랙 시위에서조차 입 밖에 꺼내면 안 될 것 같은 터부시된 태극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간에 이 얘기를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저들에게 세뇌당한 태극기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한 번은 깨고 가야 한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북한 국가 전주가 나오는 저질 애국가를 호국영령들 앞에서 트는마당에 얘기 못할 것도 없습니다. 그분들이 누구 손에 돌아가셨는데 그딴 것을 튼단 말입니까? 저는 요즘 현충일, 6.25 날, 제헌절, 8.15 광복절 같은 기념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가슴으로 역사 체험하는 중입니다. 어릴 때는 이런 국경일에 집집마다 거리마다 태극기를 달아서 바람에 휘날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경일인 현충일에도 개항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지 않습니까? 나라 돌아가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나니 이런 현실이 정말 황당하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정부라고 생각됩니다.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처음에 서초 집회 나왔을 때만 해도 지금 젊은 세대가 그렇듯이 태극기 배지를 달거나 태극기 모자를 쓰거나 태극기를 휘날리는 어르신들에게 상당한 거리감을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한 주 한 주 집회에 나오면서 태극기에 대한 제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기 나오시는 어르신들은 절대 저들이 심어놓은 꼰대라든지 과격하다든지 우대뽀시게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한평생 자신들이 자랑스럽게 일구어놓은 선진 대한민국이 행여나 잘못될까봐 노심초사하는 분들일 뿐이셨습니다. 내가 선수 마련한 내 집도 쓸고 닦고 아끼는데 하물며 6.25 때 모든 게 파괴됐다가 이렇게 좋게 일궈놓은 내 나라라면은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의와 민주주의를 지켜내려 했던 그 마음은 지금 우리의 마음과 똑같은 겁니다. 어르신들은 당시에 태극기를 집어든 것 뿐이었고 지금의 이 검은 우상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어릴 때부터 민주주의를 몸소 체험으로 지켜냈기 때문에 숨겨진 진실까지 속속들이 아는 해방판 애국자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소중한 태극기가 왜 혐오와 배척의 이미지가 되었단 말입니까? 이렇게 태극기를 혐오하고 싫어하게 만든 행태가 마치 일제시대 때 대한민국의 길을 꺾어놓기 위해 전국 명산에 새말뚝을 박았던 그 행태와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저들이 다 계획이 있는 줄은 알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정신과 그 뿌리를 없애려는 정말 잔인하고 무시무시한 계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현 정부가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서 그럴싸하게 말포장을 해서 내놓은 122-609 태극기라는 것을 보셨습니까? 첫 번째 사진 좀 보여주세요. 첫 번째 사진. 광운대 교수가 디자인했다는데 말은 뭐 그럴싸합니다. 주특기이지 않습니까? 호국영령 유골함을 감싼 태극기 모습을 담아낸 거다. 뭐? 국뽕 애국심이 아니라 시대에 맞는 새로운 애국심을 드러내는 새로운 디자인이 필요하다 라면서 자랑스럽게 강의를 하고 다니시던데요. 그걸 바라보는 제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국뽕 애국심? 뭐 지금 우리 국민이 약쟁이입니까? 국뽕이라는 비난 섞인 단어를 쓰면서 고유의 아름다운 태극기를 구시대적 꼰대 애국심을 상징한다고 사실상 폄하하셨던데요. 어째서 그 멀쩡한 우리의 태극기가 구시대적 국뽕 애국심 태극기입니까? 이것은 지난 태극기 부대를 의도적으로 연상시켜서 또 한 번 프레임 붙이기를 하는 건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122-609 태극기는 하늘과 땅 혹은 음과 양의 기운이 순환하고 있는 태극 문양의 위아래를 꺾어 놓았고 우주 삼라만상의 변화 원리를 담은 건공감리 사괴를 잘라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122-609 태극기라는 게 정말 싫습니다. 두 번째 사진 좀 보여주세요. 두 번째 사진. 저 위에 제일 마지막 사진은
요번 태극기 배지를 단 모습인데요. 저 멀리서 얼핏 보면은 어느 나라 배지 같은 느낌이 듭니까? 최소한 대한민국 배지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각 나라 대통령들은 정상회담 같은 거 할 때 자신이 어느 나라를 대표해서 왔는지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자기 나라 배지를 다 달고 다닙니다. 근데 그동안 어지간히 달기 싫어하셨나 봅니다. 저렇게 만들어 버리셨으니 저 배지는 잘 달고 다니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사진 보여주세요. 우리나라 태극기는 세상에서 가장 철학적인 국기라고 칭송받습니다. 우주의 오묘한 원리가 저 국기 하나에 다 담겨져 있는 그 어느 나라도 흉내내지 못하는 고유한 모양의 국기가 태극기란 말입니다. 어쨌든 나쁜 프레임 씌우기가 성공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세대는 4.15 조작선거로 자유민주주의가 죽었다, 주권이 죽었다, 이런 의미로 검은 우산을 집어들었습니다. 훼손된 태극기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지금 당장은 검은 우산을 들고 나와야겠지만 4.15 조작선거를 해결한 차후에는 반드시 우리 태극기의 가치와 상징성을 되찾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선은 블랙 시위 하나로만 똘똘 뭉치고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커다란 융합을 이루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4.15 조작선거 주범들이 심판받게 되는 그날이 왔을 때 우리 모두가 마음껏 태극기를 흔들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읍시다! 마지막으로 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증거 중에 QR코드와 서버가 가장 두려울 것이고, 또 하나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 기존의 태극기 어르신 세대와 지금 블랙 시위대 젊은 세대가 힘을 합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재검표를 시행하고 4.15 조작선거를 당장 수사하라고 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세대가 아름답고 강력하게 융합해서 대법원과 검찰청을 에워싸고 우리의 바람을 소리 높여 외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우승희 청년 올라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아까도 이러다 못 올라와서 빨리 와, 빨리. 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름 약자가 HJS입니다. 우리 HJS 우봉희 청년 소개합니다. 올라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20대 직장인입니다. 제가 여기 올라온 이유는 그 부정선거도 중요한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우파에 대한 프레임이 많이 씌워져 있어가지고 그걸 좀 깨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그 부정선거를 또 밝히려면은 많은 우파들이 많아져야 되고, 그 첫 번째 방법이 일단 그 우파에 대한 프레임을 다 벗겨야 되는데, 그중 첫 번째가 일단 우파 하면은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우파 하면은 이제 박정희가 떠오르고, 그 박정희 얘기를 하면은 뭐 친일이나 군사 독재 요런 말부터 떠오르는데, 이게 다 잘못된 말들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일단 박정희는 친일도 한 적이 없고 독재도 한 적이 없고 군사 독재도 아니었습니다. 박정희가 장기 집권을 한 거 맞는데 독재는 절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박정희는 선거로 집권해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당선된 사람이기 때문에 독재자가 절대 아닙니다. 민주주의에서 독재란 민주권이 제한이 돼야 독재인데 민주가 뭐의 줄임말이냐면은 국민 주권의 줄임말입니다. 국민에게 주권이란 그 참정권이고 선거권인데 민주주의 국가의 타이틀을 달고 이 선거권이 제한이 되면은 그때 독재인데 박정희 시대 때는 대선도 다 치렀고 총선도 다 치렀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박정희는 독재자가 아니라 민주주의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박정희에 대한 독재자 프레임은 저 좌빨 새끼들이 다 씌운 악질적인 프레임입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그러면 유신헌법은 독재가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유신도 정확히 말하면 독재가 아닙니다. 왜냐면은 그 당시 절차에 따라서 국민투표로 인해서 승인됐기 때문에 유신헌법도 결국엔 독재가 아니라 민주주의 헌법입니다. 즉 박정희가 독재자가 되려면은 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하고 유신헌법이라는 것도 마음대로 발표를 해야 그때 독재자가 되는데 박정희는 오히려 국민투표로 다 승인이 되고 그 2년 뒤인 1975년도에 그 재신인 투표까지 해서 유신헌법의 정당성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박정희는 독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박정희는 독재를 한 독재자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실현한 민주주의 대통령이므로 독재라는 것은 엄청 잘못된 프레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승만 전두환한테 대입을 해봐도 다 똑같은 결론이 나기 때문에 결론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런 세 분의 대통령이 독재 프레임을 쓰는 것은 엄청 잘못된 것입니다. 박정희를 독재를 한 독재자라고 하는 것은 그 김영삼, 김대중들이 한 빨갱이 새끼들이 한 행동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며 이들 용공분자들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행동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건국부터 지금까지 독재자가 다스리던 독재국가였던 적은 없었고 줄곧 민주주의가 시행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면 좌빨들이 박정희, 이승만, 전두환을 독재자라고 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권이 제한돼야 독재인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러면 선거를 안 하면 독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좌빨들이 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에게 못된 독재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까냐면은 우리나라는 민주국가인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독재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민주주의 국가를 지향을 하면서 독재를 했다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정통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고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좌빨들이 독재라고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없애고 저 북한한테 정통성을 주기 위해서 우파 대통령들한테 독재 프레임을 씌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72년 중에 거의 35년 이상 절반에 가까운 집권기간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인데 이들을 독재자가 다스리는 독재국가를 취급해버리면 대한민국은 독재국가가 돼버립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라는 정통성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민주국가라는 정통성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독재자로 매도하고 우리 대한민국 그 휴전선 이남에 있는 대한민국을 부정을 하게 되고 그 정통성은 자연적으로 북한에게 가기 때문에 저 좌빨들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독재자로 매도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좌빨들도 그렇지만 일부 이제 그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정치에 대해 관심 없는 사람들 그리고 우파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좌빨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박정희는 나쁘다, 박정희는 뭐 독재를 했기 때문에 나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이제 우파 사람들은 그래 그러면 박정희는 독재는 했지만 경제는 살렸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런 거 다 개소리입니다. 박정희는 독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결론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은 독재를 한 적이 없는 민주주의 대통령이므로 이 독재 프레임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요 프레임을 깨야 일반 국민들이, 정치 잘 모르는 국민들이 박정희 하면은 독재 프레임이 생기지 않게 되므로 자연적으로 우파 시민이 될 수 있고, 그렇다면 자연히 민주당을 뽑는 사람이 없어질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우파가 되므로 우파가 집권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사실들을 많이 알려야 됩니다. 박정희, 이승만, 전두환은 독재를 한 적이 없고 민주주의를 시행한 민주주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프레임을 바꿔내서 여러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로 응원해주세요. 아유, 제대로 저런 걸 어디서 배웠는지.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번 마지막 순서입니다. 아, 이분 제가 얼굴만 봐도 자다가 벌떡 화가 나는 분인데 오늘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올라와 보실까요? 통자극입니다. 한번 마지막 순서를 웃으면서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와 주세요. 한 대 때리고 싶다 이거. 한 대. 여러분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억지로라도 좀 쳐주세요. 이런 반응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이거 화면 밑에 아주 뒤지게 힘드네요. 욕은 하지 마시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한 번도 뻥카 프로젝트를 완성 중인 허허허허. 해가 떠 있는데 왜 달이냐고요? 내가 달이라면 달인 겁니다. 언제 제 말에 논리가 있었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꾸만 코로모가 나오는 그간 별일 없으셨지요? 오로지 저만의 국민 여러분을 위해서 낮에는 대한민국 적폐 국민들을 열심히 탄압하고 밤에는 중국 몽정을 이거 대본신 쉐이킷 완전 적배네요. 여간 짱깨 몸꾸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 목적은 오로지 친중 오랑캐와 도착 빨간맛만을 위해서 일한다 아닙니까? 빠박빠박 빨간맛 너희의 시기 궁금해 이니. 아니 빙다리 핫바지라뇨? 쫙 빠지고 돈 퍼져야 아짜 평화, 아짜 통일 앞당겨질 거 아닙니까? 예? 아 그리고 A4 보고 읽는다고 욕 좀 하지 마시에요. 도덕시험과 첨성대와 더불어 그 최고의 발명품인 A4 때문에 샴디 프린터, 오지 통신망 이런 주옥같은 유행어들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한솔제지 사랑해요. 엄청 욕하시네요. 사실 이번 총선에서 적폐 국민들의 넘치는 파이팅을 보고 어렵게 훔쳐온 소중한 정권 빼앗길까봐 연락절렸네요. 그러나 유니클로와 다이소의 한국 직원들만 싹다리를 다 자른 성공적인 반일운동과 더불어 오랑캐 동무들의 철저한 준비, 그리고 중국산 짝퉁 개표 장치를 도입한 화해의 동지들, 마지막으로 1등 공신인 중앙시정거조작 외국편집위원회의 기신 정신 때문에 한편의 막장 드라마가 완성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대검찰청 앞에서 여기도 몇 명 보이네요. 적폐 국민들 민모 포착 극우 적폐 의원에게 제 생명과도 같은 이 국민 탄압봉을 뺏겼어 뒤지게 처맞는 그 역대급 흑역사를 남겼기 때문에 오늘은 사람 받아내면서 좀 말랑말랑한 사람으로 한번 해보겠네요. 여기 북진은 어르신
저희 얘기해 보시오. 이번 총선 부정입니까? 저희가 완성한 거죠? 말씀하시오. 네? 난 너희들이 무섭지 않다. 어허, 참 이게 적폐들이 너무 많네요. 선거 뭐라고요? 선거 공정선거 아닙니까? 조작이라고요? 아, 이거 증거도 차고 넘친다고요? 전날도 추석도 아닌데 신권 같은 표다발이 무대기로 나왔다고요? 중국몽을 따르려면 중국계 표본에 시험관이도 중국몽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이거 친일 매국노 허차게 거척비가 여기 엄청나게 많네요. 아이고 이거 국정 운영 힘들어 죽겠네요. 이런 최고의 공정선거와 더불어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심상치 않은 할매랑 뒤로 손잡고 만들었죠. 여러분들께 안겨드리려고 하는데 뭐 이렇게 말들이 많습니까? 공수처 만들었죠. 공수고 만들어 드린다니까요. 아, 잘한 건 잘했다 칭찬하셔야죠. 대한민국의 시획 2200년까지 살겠네요. 국민과 시작통하는 대국민 분열, 아니 화합하는 신용만한 시간, 어째 즐거우셨죠?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앞으로도 안 그래도 들어갈 거예요. 라이트문 국민 여러분의 무관심과 안일함에 힘입으시어 방역이 실패해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태국 송보 동지만 바라보며 국민들의 열심히 국민 탓, 교회 탓, 전 정부 탓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초특급 공정선거는 물론 하루가 멀다 하고 빵빵 터지는 제4회주의 미끼과 공산주의 하이킥 물체가 파운딩 계속해서 잘 막아보시오. 역시 주인공은 마지막입니다. 때릴까요?